제가 백제의 담로제를 현재 녹화를 한번 했는데, 그 녹화를 하다 보니까 담로제보다도 임나가야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나가야사를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임나가야사를 한 2회나 3회 녹화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백제의 담로제로 녹화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왜 임나가야가 중요한가, 그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야는 여러 개의 소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야 중에서 임나가야가 가야사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야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임나가야사를 이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가야사는 삼국사기를 보아도 임나가야사가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를 보아도 가야사는 임나가야사가 대표예요. 그다음에 광개토왕 비문에도 가야 중에는 뭐만 나옵니까? 임나가야만 나옵니다. 무슨 광개토왕이 내려와서 금관가야가 무슨 약화됐느니, 무슨 아라가야가 어쩌려니,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임나가야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그 삼국사기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가야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야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훗날 고려를 누가 건국합니까? 고구려 후예들이 고려를 건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 후예는 발해를 건국하는 거죠. 고려를 건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백제 후예가 고려를 건국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신라가 고려를 건국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고려를 건국했느냐?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임나가야 후예입니다. 임나가야 후예가 남한여초의 중원경 세력이에요. 그 중원경 세력이 고려 건국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가야의 후예가 그 고려를 건국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임나가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는 그동안 어떻게 접근을 해왔느냐? 그동안이란 것은 한 40-50년 동안 일본 학계라든가 이런 데에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는 임나가야 문제를 다음처럼 설명해 왔습니다. 1번, 일본 서기는 4세기에 신공황후조를 얘기할 거예요. 일본 열도 야마토 군대가 가야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를 시작했다고 한다. 실지도가 그 고고학적 증거다. 1번 전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본론이에요. 4세기 가야 지역의 고고학적 유물 수준은 당시 일본 열도보다 한 세대나 두 세대 앞선다. 한 세대를 보통 20년에 30년으로 본다고 할 때 한 40-50년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한참 뒤진 일본 열도가 문화적으로 훨씬 선진 지역이던 가야 지역을 점령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4세기에 일본이 가야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했다는 임나일본부서는 잘못된 것이다. 즉 일본서의 기록은 거짓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계가 한 40-50년 동안 해오던 방식입니다. 이게 납득할 만하고 근거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임나에 관심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뭐가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것은 1번의 전제가 틀렸어요. 1번이 뭐 전제였냐면, 일본 서기에 4세기에 일본 열도 군대가 가야 지역을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 통치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 전제가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서기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일본 서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서기를 못 읽어서 발생한 해프닝일 뿐이에요. 우스운 겁니다. 제 책을 보신 분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지도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본 서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 나옵니까? 삼국사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옵니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또 어디 나와요? 삼국지 동의전에도 나와요.
모든 사료에 나오는데 전부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계가 그동안 했던 임나일본부에 대한 접근법은 사실은 전제부도 잘못된 겁니다. 4세기는 우리가 전기고분시대라고 하는데 일본의 전기고분시대가 어떤 것인가 일본서기에 상세히 나와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전기고분시대라는 통상적으로 3세기 중후반에서 4세기에 이르는 약 150년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일본 열도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관이 없었습니다. 사료를 남길 사관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서기 전체에 3세기 중후반부터 4세기 말까지, 4세기 말 구체적으로 395년까지, 396년부터 출연해요. 일본서기의 일본 열도에 관한 내용이. 약 150년 동안 일본 열도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서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세기의 일본 열도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본서기를 잘못 읽어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칠치도 시리즈를 녹음을 했으니까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 보시지 않은 분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제 책을 보시면은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3064를 보면은 가야가 1세기 중반인 서기 42년에 건국됐다고 나왔는데 당신은 그 1세기 중반 가야의 건국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건 잘못된 접근이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은 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1세기 초에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던 마한이 백제에게 멸망된다. 1세기 초에 마한이 백제에게 멸망됐다는 것은 삼국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후한세도 나오고 삼국지에도 나와요. 제 책을 보시면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세기 중반이 되면은 가야적인 한반도 남부에 그 북방계 목곽분이 새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권력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1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입니다.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던 마한이 쓰러지면서 정치적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국가를 건국할 수 있어요. 북방이 어디입니까? 그건 진국입니다. 지금 요동에 있던 진국이 남아하는 거예요. 그 진국인들이 가야를 건국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기록 없습니까?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가야 건국이 언론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1세기 중반이에요. 일본 서기에 1세기 중반에 되어 있고, 일본 서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 사료인 삼국지 동의전을 봐도 삼국지 동의전 어디입니까? 외조를 봐야 돼요. 가야 건국은 1세기 중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문헌 사료, 현존하는 모든 고고학 사료가 모두 가야 건국을 1세기 중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1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500년의 가야사가 어떤 진행을 거쳐왔는가, 국가 흥망성쇠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가야 건국이 1세기 중반, 서기 42년인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명이 설득력이 있으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그리고 설득력이 없으면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건국이 1세기 중반인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역사학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건국이 1세기 중반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즉 설득력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임나가야사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자, 삼국사기 신라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번기를 보면은 신라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건국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신라가 만난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1세기에서 6세기, 뭐 7세기도 있지만 아무튼 통일 후는 뺍니다. 제가 통일 빼고 신라가 가장 많이 만난 외국이 어디입니까? 삼국사의 신라번기를 보고 체크하면 돼요. 외국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가 가장 많이 만난 나라가 어디예요? 외입니다. 외가 압도적으로 많이 만나요. 그 가야 기록도 있지만 외의 기록은 가야 기록의 2배가 넘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가야보다 외 기록이 많습니까? 그 삼국사의 신라번기에 있는 가야 기록은 제일 많은 게 김해가예요. 남가야, 김해가에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더 많은 겁니까? 그 이유는 외가 가야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라 입장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던 나라가 외였어요. 그리고 김해가 더 멀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상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국사기 신라번기를 보면은 가야 또는 가라가 나오고 외가 나와요. 지웁니다. 가야나 가라를 전부 A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를 전부 지우고 B국이라고 해요. A국, B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수로왕이라든가 인명 나와서 인명도 전부 다 000 또는 가시, 나시, 다시 전부 익명 처리하는 거예요. 이름을 싹 뺍니다. 000이라고 합시다. 이름을 싹 빼고 그 다음에 가야라는 A국, 외는 B국으로 딱 바꿔가지고 그 삼국사기 신라번기를 어떤 고고학자에게 준다고 칩시다. 그 고고학자는 가야사나 신라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예요. 그러나 삼국사기는 잘 안 본 사람, 뭐 그런 사람 없지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거의 본 적이 없지만은 가야 지역과 신라 지역의 고고학에 정통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A국, B국을 바꿔가지고 이 중에 어느 나라가 가야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아마 다음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고고학자는 가야 신라, 그러니까 지금의 영남지방 고고학, 삼국시대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마 이와 같은 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다. A국과 B국 중에 B국이 틀림없이 가야입니다. B국이 가야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 초까지는 가야 지역의 유물 수준과 신라 지역의 유물 수준이 거의 대등합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 신라번기를 보니까 B국의 기록이 신라 지역과 가야 지역이 비교적 대등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3세기 후반부터 4세기까지는 가야 지역의 유물 수준이 신라 지역을 압도합니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삼국사기를 보니까 딱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B국이 그 신라에 대해서 월등히 우월해요. 우세해요. 따라서 이건 그 가야 지역의 유물을 설명하는 B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세기가 되면 가야 지역과 신라 지역의 유물 수준이 대등해집니다. 대등해지는데 삼국사기를 보니까 B국과 신라의 국력이 이제 대등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5세기 후반이 되면은 신라 지역이 가야 지역에 비해서 우세합니다. 우세해져요. 5세기 후반이 되면은 그 삼국사기를 보니까 B국에 비해서 신라가 B국에 비해서 우세하기 시작해요. 우월하고 6세기가 되니까 6세기는 신라 지역이 가야 지역을 압도할 때 6세기가 되니까 6세기 초에 B국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B국의 기록은 가야 지역과 신라 지역의 고고학적 유물 변화를 완벽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고학자 입장에서 B가 가야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A국은 뭡니까? 물어보면 고고학자는 뭐라고 해요? 글쎄요, A국이 뭐지요? 오히려 반문할 겁니다. 가야 유물의 전성기인 3, 4세기에는 사라져버리네요. 어디 없어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확실한 것은 A국은 가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고학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국은 가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고고학적 유물 변화 안 봤잖아요. B국은 틀림없이 가야입니다. 왜 그럽니까? 가야 지역의 유물 변화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번기에 나오는 가야로 나오는 국가는 가야 지역의 유물을 설명하지 못해요.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번기에 나와 있는 외라는 나라의 기록이 삼국 그 가야 지역과 유물 변화와 완전 일처입니다. 빈틈없이 일처예요. 완전 일처이 돼요. 그래서 A국이 가야사가 아니고 B국이 가야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광개토왕 비문을 한번 봅시다. 광개토왕 비문에는 4말 5초에 4말 5초라는 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예요. 고구려가 만났던 대상이 4개의 존재가 나옵니다. 세력 순서로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고구려가 만난 나라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왜요? 왜는 얼마나 강하냐? 고구려와 동부가 패권을 겨루는 나라입니다. 왜가 제일 강해요?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백잔이에요. 백잔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고구려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는 존재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강한 나라가 임나입니다. 임나는 고구려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아주 평범한 존재,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신라인데 신라가 가장 약해요. 고구려 도움이 없이는 국가를 유지하기도 힘든 나라 신라입니다. 그래서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 세력 순서가 외, 백잔, 임나, 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나가 신라보다 더 강한 나라로 나옵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 삼국사기는 어떠느냐? 그 당시 삼국사기 고구려번기에는 왜가 안 나옵니다. 빼고 백제번기와 신라번기를 보면은 한반도 중부 이하에서 여러 국가들이 나오는데 역시 4개의 정치 세력이 나와요. 가장 강한 나라는 뭐냐면 백제번기 외예요. 백제번기의 외는 4세기 말부터 한 30년만 나오는데 5세기 초까지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백제보다 더 강해요. 1번이 백제번기 외고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백제예요. 백제인데 4세기 5세기에 걸쳐 신라와 백제 사이에 전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네. 403년입니다. 한 번. 네,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것이 한 번 있고 4세기 5세기에서 백제의 국력이 신라의 국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양쪽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가 두 번째로 강한 나라고 세 번째로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신라번기 외예요. 거의 신라번기가 신라를 압도해요. 신라번기 외가 신라 압도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강한 나라가 신라번기 외고 제일 약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광개토왕 비문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가 외예요. 삼국사기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가 백제번기 외입니다. 양쪽이 같은 대륙인 거예요.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광개토왕 비문의 백잔이고 삼국사기의 백제예요. 백제와 백잔이 같은 나라인 거예요. 세 번째로 강한 세력이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임나고 삼국사기 신라번기에 나오는 신라번기 외예요. 둘이 같은 대륙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약한 게 네 번째 광개토왕 비문의 신라이죠. 삼국사기의 신라예요. 여기가 4입니다. 양쪽의 서술이 같아요.